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산들이고요. 오늘은 산들이가 간호사들이 간호 기록을 할 때 사용하는 EMR 있잖아요. EMR 프로그램 중에서 닥터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닥터스 프로그램 중에서도 우리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병동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 이 병동 관리 중에서도 그냥 기본 메뉴가 있고 빠른 메뉴가 있는데 오늘은 이 빠른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닥터스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입원 병동을 클릭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는 입원 환자들이 뜨고 여기에서 내가 선택한 환자 정보가 이렇게 뜨겠죠. 이쪽 전부 다 이렇게 환자 정보가 뜨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여기를 클릭하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짠 하고 창이 나타나요. 그럼 이 창에서 뭔가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화면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지나가 볼게요. 자, 이쪽에 여기에서 선택된 환자 정보가 뜨는 거고요. 여기 간호과 있잖아요. 여기 간호과 메모, 여기 같은 경우는 환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환자가 다른 병원에 팔로우를 언제 간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알러지가 있다든지,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여기다 기록을 하는 거고요. 이 밑에 이제 프리오더가 있어요. 이 프리오더 같은 경우는 닥터가 환자에 대해서 오더 내는 것들이 다 보여요. 물리치료에서부터 주사라든지 아니면 약이라든지 이런 게 다 뜨는 거고요. 여기 하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빠르게 뭔가를 입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드레싱을 하고 단순 처치를 입력한다든지 할 때 빠르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메뉴를 클릭하면은 이쪽에 간호 기록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입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하키고요. 코멘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간호 기록을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구들이에요. 문구들. 그리고 여기 널스 레코드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기록했던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한번 볼까요? 오른쪽을 보면은 여기 액션 오더가 있잖아요. 액션 오더 같은 경우는 클릭하면은 이 환자가 어떤 약을 몇 시에 먹고 뭐 어떤 주사를 맞았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이 환자가 아침 약을 먹었잖아요. 그럼 여기다 클릭해주면서 우리가 간호 수행한 거를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래야 간호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액션 오더는 우리가 액션을 취한 거를 증거를 남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 오더 같은 경우는 오늘 정규 오더 이외에 다른 오더가 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금일 오더 같은 경우는 정규 처방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널스 레코드는 우리가 매일 간호 기록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누른 다음에 매일 간호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게 병동 관리 화면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재원 환자를 누르면 현재 내가 선택해 놓은 우리 병동 재원 환자들이 다 뜨는 거죠. 그리고 이쪽을 누르면은 픽업 대상자, 이 환자한테 어떤 약이 처방이 났는지 여기 숫자로 사람을 나타내요. 1이 써 있으면 1명이 있는 거고, 2가 써 있으면 픽업 받을 사람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퇴원 환자는 오늘 퇴원한 환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금일 입원 환자는 오늘 입원한 사람이 몇 명인지, 그리고 여기 재원 환자인가요? 재원 환자 같은 경우는 현재 재원한 환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여기 DC 대상자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병동관리 메인 화면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를 움직여 버렸네요. 얘를 좀 지우고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얘를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여기에서 환자 조회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환자 조회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병동 관리, 여기는 다시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위에 줄 있잖아요. 여기 이만큼. 여기 위에 줄은 기본 메뉴예요. 기본 메뉴.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은 하이 메뉴들이 이렇게 짠 나타나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작업을 하고 싶은 메뉴를 클릭하면은 그때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여기 밑에 여기 빠른 메뉴예요. 빠른 메뉴. 여기 쫙 있잖아요. 여기는 킥 메뉴라고 해서 빠른 메뉴인데, 여기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 픽업을 클릭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팝업창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바로 픽업창이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바로 빠른 메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빠른 메뉴 중에서 여기 처음에 환자 조회 있잖아요. 여기부터서 뒤로 지금 오른쪽에 또 쭉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워크리스트까지 있어요. 끝에가 워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이 빠른 메뉴를 다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 빠른 메뉴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은 환자 조회가 있잖아요. 환자 조회. 여기 이 환자 조회부터 해볼 건데요. 일단 환자 조회를 클릭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왔더니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환자 조회, 여기는 빠른 메뉴라서 누르면 바로 작업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눌렀더니 진짜 이렇게 환자 조회 창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가운데쯤 있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보고 싶은 환자, 조회하고 싶은 환자 이름을 클릭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옆에 조회를 클릭하면은 여기에 내가 조금 전에 조회한 환자의 차트 번호부터 환자 이름, 주민번호 이렇게 해서 이 환자에 관한 정보가 쫙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이 환자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를 클릭하면은 다시 이 창으로 와서 이 환자 정보를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환자 조회는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환자 조회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 밑에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환자 이름을 적고 환자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옆에 지금 환자 조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옆에다가 내가 검색하고 싶은 환자 이름을 클릭해요. 그런 다음에 엔터를 탁 치면은 또 이렇게 짠 하고 환자를 조회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요. 근데 이거를 왜 산들이가 굳이 환자 조회를 두 개로 나눠서 알려드리냐면은 이쪽에서 환자 조회를 하잖아요. 이쪽에서 환자 조회를 하면 조금 전에 여기처럼 이렇게 팝업 창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짠 아까 그 팝업 창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윗줄에는 현재 내가 조금 전에 검색하고 싶은 환자 이름이 쫙 떴어요. 예를 들어 강산들을 쳤잖아요. 그럼 강산들이 떴어요. 근데 우리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 중에서 강산들이 2명도 있고 3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를 치면은 이렇게 우리 병원을 거쳐간 모든 강산들이 짠 하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이제 주민번호라든지 뭐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싶은 환자는 이 환자다 하면은 이 환자를 클릭해 주시면 이 환자에 대한 정보가 이쪽으로 다 짠 뜨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환자 조회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여기를 정말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강산들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팝업창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오늘 내가 입원했어요. 근데 산들이가 지난번에도 이 병원에 입원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 뜨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원을 했다라는 게 딱 뜨거든요. 이거를 보고 지난번 걸 클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다시 이 환자가 입원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환자 히스토리를 할 때 우리가 이 간호 기록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커서가 가면은 여기에 코멘트를 눌러서 코멘트에서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환자 입원할 때 히스토리를 짠 하고 일이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막 적어야 돼요. 근데 이 환자한테 다 물어서 적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히스토리가. 그랬을 때 여기 왼쪽 여기 환자 조회를 누른 다음에 지난번에 입원했던 이 환자 차트 번호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입원했던 환자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쫙 뜨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왔을 때 내가 히스토리 했던 내용들도 뜰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이쪽에 딱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컨트롤 C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다시 오늘 입원 환자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 널스 레코드에 들어와서 시간이랑 밑에 이제 날짜 시간을 해주셔야 되겠죠. 오늘 입원한 날짜 시간. 그리고 나서 걔를 컨트롤 V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V를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 나서 이제 조금 미비한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입원 환자 히스토리 할 때 훨씬 빠르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쪽 있잖아요. 간호과 메모. 여기에 있는 내용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환자 조회를 여기서 하신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지난번에 입원했던 그 기록을 클릭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 메모장 있잖아요. 여기를 다 컨트롤 C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금일 입원 환자에 와서 똑같은 사람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환자 조회 같은 경우는 지난번 히스토리라든지 지난번 정보를 찾아보는 데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난번 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환자 조회는 위에 여기서도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이
환자조회 다음에 새 화면 있어요. 새 화면. 그래서 이 새 화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새 화면이잖아요. 여기에 원래는 여기 지금 재원 환자가 29명이 쫙 여기에 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환자를 클릭하면 이 환자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다 떠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랬을 때 내가 이 환자 정보가 아닌 다른 사람 정보를 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여긴가를 산들이처럼 여기를 캡처를 해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할 때는 여기에 환자 정보가 뜨면은 이 개인 정보를 감추기 위해서 산들이가 여긴가 또 뭔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지우든지 아니면은 뭐 도형을 넣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 개인 정보를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새 화면 있잖아요. 여기 새 화면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이 세 군데는 이렇게 백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없이 기본 틀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여기에는 그대로 29명이 다 나타나요. 근데 산들이는 지금 여기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 기본 재원 환자 29명이 안 나타나게 하려면은 먼저 왼쪽 위에 있는 새 화면을 눌렀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은 이렇게 백지가 됐죠. 근데 여기에만 환자가 29명이 떴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옆에 지금 픽업 환자가 0이고 퇴원 환자가 0이잖아요. 퇴원 예정자가 이 퇴원 예정 환자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사람이 0이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이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빈 화면을 캡처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왼쪽 위에 새 화면을 눌러준 다음에 이쪽에서 픽업이 됐든 퇴원이 됐든 입원이 됐든 아무도 없는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전체가 빈 난으로 이렇게 새 화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캡처를 해서 산들이가 영상을 만들 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기 새 화면은 이렇게 이런 것을 공백으로 유지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게 이 새 화면이고요. 그 옆에 재원 환자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갈 거예요. 이건 별로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고 다음은 저장 버튼 있어요. 저장 버튼. 여기를 클릭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29명의 환자가 쫙 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여기를 클릭하면 첫 번째 환자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다 뜬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네, 여기에서 여기 간혹과 메모를 수정을 하고 싶어요, 내가. 그럴 때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뭐 팔로업을 1월 10일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1월 11일 날 가겠대요. 그럼 여기를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월 11일로 하고 나서 저장을 하고 싶을 때 여기 왼쪽에 여기 저장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게 여기 이쪽 환자 정보 있잖아요. 여기 환자 정보를 클릭하면은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쫙 하고 팝업 창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에는 보통 우리가 이 환자한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어놔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환자 정보에 대한 간단한 걸 적어 놓는데 여기는 적어 놓고 나서 이쪽에 저장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저장이 안 돼요. 여기는 이 팝업 창 옆에 저장 버튼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장 버튼을 클릭해줘야만 여기는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실수를 정말 많이 하는 게 이거였거든요. 산들이도 분명히 저는 저장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더니 이쪽에서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습관이 돼서 항상 여기에서 저장을 해서 그렇다고 그랬던 실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른 곳에 여기 예를 들어서 오른쪽 밑에 간호 기록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 간호 기록을 하고도 여기에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F3 버튼 있잖아요. 이 F3를 키보드에서 F3를 눌러줘도 바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은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저장 옆에 픽업 있어요. 픽업. 이 픽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자한테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픽업을 일단 누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픽업을 누르고 들어왔더니 이렇게 픽업 창이 떴어요. 이렇게. 네, 이 픽업 창이 떴는데 이 픽업 창의 맨 위에 보면은 지금은 픽업이 안 뜬 사람을 산들이가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픽업이 안 뜬 거고요. 여기 누군가 환자를 선택을 하잖아요. 여기 차트 번호에 있는 환자가 선택이 돼서 뭔가 오더가 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환자에 대한 오더가 쫙 떠요.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한 오더가 뜨면은 우리가 여기 픽업 버튼 있잖아요. 오른쪽 이 픽업 버튼을 눌러서 픽업을 받아주면은 우리 이쪽에 간호기록 있잖아요. 이쪽으로 추가 오더가 들어가든지 뭐 정기 오더가 들어가든지 오더가 쫙 들어가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여기 액션 오더를 눌러서 조금 전에 놨던 약을 환자한테 주고 액션 오더를 누르고 여기서 내가 간호 수행했다고 시간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픽업이 처음에 이제 딱 떴을 때 들어오면은 여기 위에처럼 이렇게 하얀 화면에다가 이렇게 글씨가 까맣게 돼서 짠 오더가 떠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픽업을 눌러도 이 상태에서는 픽업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픽업이 되냐면은 여기 하얗게 된 이 화면에서 여기 밑에처럼 이렇게 변한 다음에 픽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를 한번 클릭해 주는 거예요. 오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클릭해 주면은 여기 화면 있잖아요. 이 화면이 이런 식으로 핑크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뀌면서 여기 이제 픽업을 클릭해 주면 픽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화면이 색이 바뀌지 않고 하얀 상태에서는 아무리 픽업을 해도 픽업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픽업 옆에 DC가 있잖아요. 이 DC 창을 누르고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잠깐만요. 이렇게 DC 창을 누르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DC는 조금 전에 내가 선택한 환자 정보가 떴고요. DC를 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났어요. 창이. 근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여기 이 두 개 핑크색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21일하고 22일은 내가 DC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얘는 지금 액션 체크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내가 간호 수행을 하고 나서 간호 수행을 했다고 이렇게 액팅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액션 오더에 들어가서 내가 간호 수행을 한 다음에 여기 시간에다가 뭐 8시, 1시, 6시 있었겠죠? 여기다 이렇게 액팅 처리를 해 놓게 되면은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23일, 4일, 5일, 6일 이거는 아직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얗게 바뀐 거잖아요. 23일 날 7시 거하고 20시 거, 24일 날 7시하고 20시 거 이건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DC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앞에 부분 있잖아요. 날짜 앞에 얘를 클릭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클릭한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DC 창 있잖아요. DC 아이콘 여기를 클릭하면은 내가 조금 전에 이쪽에서 선택했던 것들이 다 DC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DC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22일 날 여기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22일 날 지금은 두 개만 있는데 여기 23일을 해볼게요. 23일을 클릭했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이렇게 삭제를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삭제하고 싶은 거 하나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아침 것만 다 DC를 하고 싶다. DC를 할 때 아침 것만 다 DC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이렇게 아침 것만 다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DC를 하면은 여기 밑에 체크 안 된 저녁 것들을 8피 거잖아요. 20시 거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DC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DC 옆에 환자 평가표가 있는데 이거는 요양병원에서 하는 거고 선들이병원에서는 안 해요. 그래서 환자 평가표는 그냥 지나갈 거고요. 그 옆에 시기를 한번 클릭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시기를 클릭하고 들어왔더니 이런 화면이 나타났어요. 여기 환자 차트 번호, 이름, 이렇게 담당 의사까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 이제 식사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신안이 왔잖아요. 새로 환자가 입원을 하면은 예를 들어 오전에 10시에 왔어요. 그럼 우리가 점심 식사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다가 식사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일반식 있죠. 왼쪽 일반식을 따닥 하면은 이쪽으로 짠 하고 시기가 들어가요. 일반 시기가 들어가고 또 당뇨 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뇨 환자는 보통 당뇨 죽을 먹든지 아니면은 뭐 당뇨 밥을 먹든지 여기를 따닥 해주면은 이렇게 쫙 들어오게 돼요.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당뇨는 우리가 보통 칼로리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잠깐 이거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잖아요. 위에 여기 키하고 체중을 여기다 쫙 입력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 계산을 클릭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칼로리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여기 칼로리를 자동으로 짠 해주시던지 입력을 해주시던지 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이 환자가 당뇨 환자가 아니고 일반식을 먹어요. 일반식을 따닥 했으면 이쪽에 일반식이 하나 들어왔겠죠. 그리고 오늘 거를 입력을 했으면 여기 끼니 있잖아요. 여기에다 아이콘을 따닥하면 또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이 떠요. 그러면 오늘 입원한 환자는 지금 점심을 줄 거잖아요. 아침 10시에 입원했으니까 점심을 줄 거잖아요. 그럼 점심을 따닥해요.
그러면 이 끼니에 점심이 쫙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 일반식을 따닥 해요. 이쪽에다 놓고 그럼 또 하나 들어갔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끼니를 클릭해서 저녁을 또 딱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다음날 시기까지 넣어주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쪽에서 날짜를 누르면 이렇게 달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내일 날짜를 클릭해줘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따닥따닥따닥 세 번 하면 이게 이쪽으로 세 개가 쫙 들어가겠죠.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여기 끼니를 쫙 누르면은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여기는 아침, 여기는 점심, 여기는 저녁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시기 메모 있잖아요. 여기는 뭐 기임 알러지가 있다든지 이런 특이사항을, 또는 뭐 안 맵게, 여기처럼 안 맵게라든지 이렇게 특이사항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다 커서를 넣고 짠 하고 누르면은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예시 목록이 나타나요. 그 예시 목록 앞에를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면 그 예시 목록에 적혀 있는 게 짠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예시 목록에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이한 내용을 입력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여 밑에 이렇게 네모 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메모를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똑같이 이렇게 시기 메모란에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기는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말고 이제 이 시기 옆에 시기 패스트트랙이 또 있어요. 시기 패스트트랙. 여기를 한번 누르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시기 패스트트랙을 누르고 들어왔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기는 지금 이쪽은 다 환자 한 명 한 명 한 명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보고, 이 사람은 보험이고, 이 사람은 자보고, 이 사람은 산재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쫙 뜨는 거예요. 입원 일자, 그리고 당뇨밥이고, 안 맵게 볶고 챙겨주세요. 물김치 주세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건 다 아침이에요. 아침. 그래서 이 시기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이 내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 모든 환자가 한꺼번에 나타나는데, 아침만 따로 본다든지 점심만 따로 본다든지 저녁만 따로 본다,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해서 봐야 돼요. 삼식 모두를 보고 싶다 해도 여기를 선택을 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봐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나는 그냥 딱 열면은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나타났으면 좋겠다. 우리 병동에 입원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 때는 여기 시기 패스트트랙 옆에 시기 삼식 패스트트랙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이 시기 삼식 패스트트랙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 한꺼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기는 역시나 1번 환자, 2번 환자, 3번 환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원래는 일반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잡곡밥이 먹고 싶대요. 그럴 때는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원래 일반식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잡곡밥이다 그래서 이 두 칸이 한 사람인 거예요. 이 두 칸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한 사람, 이 사람은 쫙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들 메모란에 적혀 있었던 거 있잖아요. 시기 메모란에 그게 이렇게 나타나고, 이 사람은 당뇨밥에 칼로리가 들어가죠. 당뇨밥에는 다 칼로리가 들어갔어요. 여기도 당뇨밥 칼로리 이런 식으로 하고 메모가 들어갔고, 그리고 점심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아침은 예를 들어 일반 밥을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속이 안 좋다고 이 사람이 점심은 죽을 달라 그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앞에 이렇게 일반식 옆에 점심 있잖아요. 점심에다가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일반 죽으로든지 뭐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 전달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시기를 누를 때는 시기 하루하루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시기 패스트트랙은 아침, 점심, 저녁을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시기 삼식 패스트트랙은 한꺼번에 이렇게 세 끼니를 다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옆에 이제 바이탈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바이탈을 클릭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팝업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이제 환자들이 여기에 쫙 있어요. 몇 병동, 몇 병실, 그리고 차트 번호 뭐고 이렇게 환자들이 여기에 쫙 있는데, 지금 개인정보를 위해서 제가 지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쫙 있는데 내가 바이탈을 입력하고 싶을 때는 이 사람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환자 정보가 여기에 짠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환자 정보를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시간을 입력을 해줘요. 아침 7시면은 07시 땡땡하고 바이탈을 쫙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PT 까지 이렇게 쫙 SPO2까지 쫙 입력을 해주고 여기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려면은 다시 또 이 사람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탈이 있고 그 옆에 바이탈 패스트트랙 있잖아요. 이 바이탈 패스트트랙을 한번 누르고 짠 들어가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병실 메토실에 누구누구 이렇게 짠 환자 정보가 뜨고 옆으로 이렇게 쫙 바로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맥박, 체온 이런 식으로 짜자잔 입력을 하고 또 그 다음 사람 걸 입력을 하고, 조금 전에
이 바이탈을 누르고 들어왔을 때는 이 바이탈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에 환자 정보가 떠서 이 사람을 클릭하면은 이 사람 정보가 여기에 쫙 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시간을 이렇게 입력을 여기에는 7시에 있으면 7시, 9시면 9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입력해서 할 수 있고 여기는 그냥 시간을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그냥 몇 월 며칠 몇 시 시간을 입력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수축 결합기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간대에 이 설정한 날짜, 이 설정한 시간대에 이 모든 사람들께 짜자자자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8시 거라든지 1시 거라든지 아니면 오후 6시 거 이런 거는 이렇게 여기다가 패스트트랙을 누르고 짜자자잔 전체를 넣어주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환자가 피부가 있어서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될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바이탈을 누르고 들어와서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7시에는 얼마였고 그 다음에 9시는 얼마였고 10시는 얼마였고 오늘 하루 이 사람이 한 게 여기에 다 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추이를 보기 위해서는 이 바이탈을 누르고 들어오는 게 좋고요. 전체적으로 정규 바이탈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여기 패스트트랙을 누르고 와서 입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패스트트랙을 입력할 때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여기 수축 결합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다가 120에 80, 맥박은 75, 그리고 체온은 6도 3, 그리고 뭐 산소파도 92%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칠 때마다 120하고 엔터, 90하고 80하고 엔터 이런 식으로 엔터 쳐서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쪽으로 짠 오게 하려면은 여기 이쪽에서 우리가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를 쫙 누르면은 이렇게 수축 결합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수축 결합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산소 포화도에서 커서를 넣었을 때 이렇게 오고 싶으면 여기를 쫙 누르면은 밑에 이렇게 짠 하고 또 팝업 창이 나타나요. 하이 메뉴로 여기에서 산소 포화도를 짠 하고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위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시작은 수축기 그리고 마지막은 산소 포화도예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에서 엔터를 치면 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빠르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 산소 포화도까지 입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 자판기에 내림 단추 있잖아요. 방향키 있잖아요. 방향키로 이렇게 쫙 누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산소 포화되든 체온이든 원하는 걸 설정을 한 다음 엔터를 치면 짠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이탈 패스트트랙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 바이탈 같은 경우는 시간 추이를 볼 때 특이사항이 있을 때 또 이머전시 있을 때 여기를 사용하시는 거고 여기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정규 바이탈을 넣을 때 이용하신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제 투약 기록지를 볼 거예요. 투약 기록지. 먼저 이 H부터 볼게요. 자, H를 누르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H 같은 경우는 수평으로 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24일께 이쪽으로 쫙 돼 있고요. 이 밑에 또 25일께 이렇게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는 게 H고요. 그 다음에 이 V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더니 얘는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어요. 24일께 밑으로 쫙, 야기름 밑으로 쫙 있죠. 그리고 25일께 또 밑으로 쫙, 26일께 밑으로 쫙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는 게 V고요. 그 다음에 수평으로 돼 있는 게 H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다른 병원 갈 때 또는 환자가 뭐 나 이 약이 무슨 약인지 궁금해요 할 때 이렇게 내가 뭐뭐 먹고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할 때 이렇게 빼주셔도 되고 보통은 우리가 이 환자가 팔로우를 갈 때 다른 병원에 진료를 갈 때 우리 병원에서 먹고 있는 약이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이 처방전 이거를 현재 복용하고 있는 이거를 출력을 해서 드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걸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V로 많이 출력을 해요. 근데 약이 조금 있을 경우는 이렇게 H로 해도 되고요. 이거는 병원 사정에 따라서 편한 걸로 출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IO 기록지. 자, IO 기록지를 누르고 들어왔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환자 정보가 있고요. 여기에도 또 환자 정보가 뜨겠죠. 그리고 이거는 입원 날짜, 뭐 보험 종류가 뭔지 이렇게 떴고 여기에서 이제 IO를 인텍 있고 아웃풋이 있어요. 그래서 인텍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입으로 섭취하는 것부터 해서 블러드, 뭐 수혈받고 이런 것까지 다 여기다 해주는데 시간별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시간별로 다 입력을 해주고 그럼 여기에 토탈이 뜨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아침 8시부터 3시까지 오후 3시까지는 데이번이잖아요. 그러면 또 데이 합계가 쫙 떠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는 오후 거 여기 오후 합계가 쫙 뜨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가 끝나고 나면은 여기 이제 토탈 데이, 이브, 나이트까지 해서 토탈이 쫙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IO 기록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웃풋도 똑같아요. 유린에서부터 이렇게 대변까지 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 이렇게 짠 토탈이 뜨는 거예요. 이쪽은 여기에 토탈이 뜨죠. 이쪽은. 그리고 데이, 이브, 나이트 그리고 총 토탈 똑같이. 그래서 인텍, 아웃풋이 이렇게 똑같이 뜨고요. 그리고 이 옆에 이제 IO 기록지 요양이 있는데요.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요양 같은 경우는 데이, 이브, 나이트가 시간별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데이 때 인테이크, 아웃풋 이 중에서 인테이크 중에서 오랄로 식사를 뭘 했냐 또는 수액이 뭐가 들어갔냐 이런 식으로 그냥 데이, 이브, 나이트별로 한 번씩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시간별로 조금 전에 여기 같은 경우는 IO 기록지 같은 경우는 시간 이렇게 해줬는데 IO 기록지 요양 같은 경우는 듀티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듀티별로 한 번씩 체크를 해서 여기서 왼쪽은 인텍이고 오른쪽은 아웃풋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여기 IO 기록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해주시는 건데 여기 IO 요양 기록지 같은 경우는 여기다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다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 대입번 쫙 입력을 해주고 이브 해주고 나이트 해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토탈이 뜨면서 얘가 이 밑으로 짠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것도 보이지만 어제 것도 보고 그제 것도 보고 이렇게 쭉 지나온 추이를 볼 수 있는 게 이 IO 기록지 요양이에요. 요양. 그래서 요양하고 그냥 IO 기록지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그 옆에 DM 기록지가 있어요. DM 기록지. DM 기록지를 클릭하고 왔더니 역시나 여기 환자 정보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여러 명의 환자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환자를 클릭하면은 그 정보가 이쪽으로 짠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시간을 입력하고 블러드가 얼마나 왔는지 요리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뭐 무슨 처치를 했다 하면 그 약 용량은 얼마나 있는지 부위는 어디다 있는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게 이 밑으로 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11월 22일 것 같은 경우는 아침 7시에 블러드가 77 그리고 20시에는 193 이렇게 나왔대요. 그리고 21일에는 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 기록이 이렇게 쫙 나타나는 게 이 DM 기록지예요. 그리고 그 옆에 또 DM 패스트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DM 패스트트랙을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다른 사람 정보를 또 보고 여기에서 DM 기록지에서 하나 더 보고 지나갈 건데요. 이 DM 기록지에서 지금 현재 여기 여러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밑에 이쪽 왼쪽 밑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혈당 체크를 한 사람만 한 게 아니고 5명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5명이 다 떠요. 여기에 뜨는 환자들은 먼저 우리가 픽업을 받은 환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환자가 원장님이 오더를 냈어요. 그럼 이쪽에 PSD 하라는 오더가 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더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오더 받은 내용이 이쪽이 우리가 간호사들이 액션 체크를 하는 이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액션 오더로.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쪽 액션 오더에 들어와서 이쪽이 시간을 체크하는 난이 있잖아요. 간호 수행한 거 거기를 클릭 해주면 이제 되는데 이때 이 오더를 받고 나면은 여기에 이렇게 DM 기록지에 오더를 받은 사람만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날 오더가 있는 사람만. 그래서 이 사람을 클릭하고 이 사람과 입력하고 또 다른 사람을 클릭해서 이렇게 또 다른 사람 클릭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DM 기록지고요. 이 DM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사람이 쫙 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놓고 이 사람 걸 쫙 적고 이 사람 거 쫙 적고 이 사람 거 적고 이런 식으로 쫙쫙쫙 적어 나가는 게 이 패스트트랙인데 어떨 때는 이 DM 기록지 어쩔 때는 이거를 하고 어쩔 때는 패스트트랙을 하냐. 이 DM 기록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쪽에서 우리가 바이탈 할 때하고 똑같아요. 이 DM 기록지 같은 경우는 시간별로 이 한 사람에 관한 정보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이 사람 첫 번째 사람을 내가 짠 클릭하고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시간별로 추이를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날짜별로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패스트트랙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현재 내가 지정한 시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작성일자 여기에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 이 시간에 관한 이 사람들 정보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거 오늘이 만약에 오늘이 지금 11월 21일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날짜가 지금 22일이네요. 11월 22일인데 내가 현재 이 첫 번째 환자 21일 것도 보고 싶어요. 근데 21일 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한 21일 걸 보고 싶다면 이렇게 DM 기록지로 들어와야만
그 사람의 지난날께 21일께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21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DM 기록지하고 패스트트랙하고는 약간은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패스트트랙 옆에 처치 기록지가 있는데 이 처치 기록지는 솔직히 별로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지나갈게요. 다음에 이제 시간별 조회가 있어요. 자, 시간별 조회를 누르고 들으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우리가 주로 액팅 체크를 한꺼번에 할 때 이거를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데이가 출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늘날 데이 시간대를 여기 지정 시간에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7시 왔잖아요. 그럼 7시부터 14시까지면 14시, 15시면 15시 여기다 시간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오더를 조회를 하고 싶다면 오더를 누른 다음에 오른쪽에 조회를 클릭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시간대에 오더가 쫙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이제 우리가 시간 액팅 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회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액팅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조회된 사람들이 한꺼번에 액팅을 쫙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 오더 선택에 전체를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액팅된 사람이나 액팅된 사람 DC가 다 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내가 액팅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와서 조회를 한다 할 때는 여기 미액팅을 눌러야 되겠죠? 왜냐면 미액팅 된 거를 조회를 한 다음에 내가 액팅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여기 날짜 해주시고 내가 오더를 하고 싶다 하면 체크 그리고 병동하고 호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누른 다음에 그리고 미액팅을 클릭하신 다음에 시간을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조회를 해요. 그러면은 이쪽에 짠 하고 이 시간대에 미액팅 된 게 다 떠요. 내가 원하는 조건에 있는 미액팅 오더가 다 뜨거든요. 그때 액팅 처리를 짠 하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쫙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오더를 했으면 셀프 오더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또 이쪽에서 셀프 오더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또 똑같이 설정을 하신 다음에 액팅을 짠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각각 내가 조건을 맞춰서 조회를 한 다음에 그거를 내가 해주고 싶은 거 액팅 처리를 하고 싶다면 액팅이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DC가 있잖아요. DC. 이 DC는 어떨 때 이용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 환자를 원하는 시간대에 예를 들어 내가 DC를 하고 싶은데 이 환자 3일치를 DC를 하고 싶어요. 그럼 아까 DC에 들어가서 하셔도 되지만은 이쪽에서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3일치 약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하고 약이 5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3일을 여기다 설정을 하는 거죠. 24일이니까 22일부터 24일까지 설정을 하고 이게 일반 오든지 셀프 오든지를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병동 원하는 호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누르면은 약만 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것도 같이 할 건지 이렇게 쫙 하이 메뉴가 나타나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도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는 지금 DC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시간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약이 3일 동안 10시 것만 DC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시간을 10시 것만 쫙 해서 조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면 짝짝짝 이렇게 액팅 처리를 하라고 나타나잖아요. 이 중에서 10시 것만 내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DC를 클릭하면 이게 DC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몇 번 해보셔야만 이게 이해가 돼요. 그냥 이렇게 설명만 드려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여기를 우리가 이용을 할 때는 주로 액팅 처리를 한꺼번에 할 때 이용을 많이 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엔 그 옆에 이제 24시간 병동별 보고서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고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요양병원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재활에서는 별로 사용을 안 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여기 데이를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가 누구누구, 액팅은 누구고, 종사는 누구고 이렇게 데이에 근무하는 사람을 다 기록을 해주고 이분 나이트도 여기다 다 기록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원 현황도 여기 뜨죠. 그리고 나서 또 이 퇴원 현황도 알고 싶다면은 퇴원 현황에 조회를 누르면 짠 하고 나타나요. 이 날짜 수정을 해주고 병동도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해주시면 되고 또 수술 환자가 누가 있는지 조회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물리치료는 누가 있는지 이렇게 다 해주시면 돼요. 어떤 사람 컨설턴트가 있었는지 엑스레이는 누가 찍었는지 이런 식으로 24시간 병동 보고서에 오셔가지고 싹 조회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그 옆에 이제 워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워크리스트를 클릭하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인계를 할 때 여기 워크리스트에다가 기록을 해서 인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워크리스트를 들어오면 조금 전에 내가 병동관리에서 클릭했던 사람 정보가 여기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뜨면서 내가 이제 이 환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인계할 건지 여기다 기록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인계를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여기를 병실을 11호만 했으면 11호만 뜨는 거고 여기에서 뭐 내가 601호부터 5호까지 본다 예를 들면 그럼 1호에서 5호까지 클릭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호실을 선택할 수 있는 하위 메뉴가 나타나거든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병동을 클릭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그러면은 1호부터 5호까지가 짠짠짠 뜨겠죠. 그래서 그때 이 환자를 클릭하면은 이 환자에 대한 메모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뭐 세 번째 사람 클릭하면 세 번째 환자에 관한 내용을 클릭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환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메모를 하셔도 되고 인계하실 때 또 이거를 보고 인계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워크리스트에 여기 보시면은 약품에 관한 것도 내가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 간혹가 메모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너무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도 비교도 있지만은 이쪽 밑에 있잖아요. 밑에 왼쪽 밑에 검사 결과도 있는데 내가 이 환자를 지금 인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환자가 갑자기 간 수치가 나빠졌다든지 할 때 여기 검사 결과를 클릭하면은 바로 이 환자에 대한 랩 나갔던 결과가 이렇게 짠 하고 팝업창으로 나타나거든요. 방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서 여기 검사 결과를 보면서 직접 인계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워크리스트 기능이 굉장히 좋은데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워크리스트는 환자가 퇴원을 해서 다음에 입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메모는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히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여기 메모장에 있던 거는 우리가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 이 메모장은 안 돼요. 아까 병동관리에서 메모장이 있었잖아요. 이 병동관리 여기 메모장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가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워크리스트의 이 메모장은 남지를 않아요.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쉬운 면이긴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이거는 제가 자주 이용하는 건데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면 계속 산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조금 듣기가 불편하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이제 이 환자가 입원이 예를 들면 4월 5일 날 했단 말이에요. 4월 5일 날 했는데 이 환자가 처음에 입원할 때 어떻게 왔는지 그 히스토리를 보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4월 5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 5월 10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처음 히스토리가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은 병동관리로 가잖아요. 그래서 병동관리에 가가지고 병동관리에서 여기서 우리가 간호기록을 누른 다음에 여기 쫙 간호기록 날짜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스크롤 짝짝짝 내려가서 입원한 날짜에 가서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히스토리를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기 워크리스트에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워크리스트에서 이쪽에서 얘가 만약에 4월 5일 날 입원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날짜 수정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달력이 나타나면 여기를 뒤로 가기 위해서 4월 5일을 선택을 해요. 4월 5일을 쫙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4월 5일에 관한 기록이 쫙 뜨겠죠. 그러면 그 나타난 상황에서 여기 조회 항목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간혹과 메모를 여기다가 딱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간혹 기록을.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간혹 기록을 널스 레코드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이 널스 레코드에다가 해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간혹 기록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리 내용을 보고 싶으면은 여기 워크리스트에서도 여기에서 여기다가 간혹 기록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도 내가 이 창에다가 어떤 거를 나타낼 건지는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쫙 하위 메뉴가 나타나면서 무엇을 나타내겠다라고 체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간호기록 클릭을 해주면은 내가 여기에서 선택했던 4월 5일 간호기록이 다 짠 하고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 환자 히스토리도 짠 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히스토리가 궁금할 때 내가 이 사람 막 환자 정보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 히스토리가 뭐였지? 하고 궁금할 때 이렇게 바로 워크리스트에서 조회를 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산들이가 닥터스 프로그램 병동관리 중에서 빠른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 있으면 영상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나 산들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산들이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